오늘 달아주셨고 예전에도 달아주셨었는데 위선 문제. 위선 뭡니까 보고리? 착한 척. 극단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 진짜 극단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던져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진보에 대한 공격이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에 의해서 네. 위선자다라고 하는 공격으로 거의 대부분 침식되고 있다. 아 지금 최근에 또 김남국 네, 의원 사건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결국은 일부러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네. 또는 가짜로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위선 아니냐, 제일 네. 안 좋은 게 위선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실천적 논리로 귀결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은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약간 상쾌해 보일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빠져들게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과 네. 악, 위선과 위악, 음. 예. 네 가지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선과 악이라는 큰 범주에 네. 선한 척하는 것과 악한 척하는 거. 네.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나쁘냐? 이건 답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악이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위선이 지금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 진짜 착한 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되게 흥미로운 대답이야. 진짜 착한 게 뭔지 몰라요. 네. 진짜 아니면 좋고 정의로운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남의 착함을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것도 있겠네. 저거 진심 아닐 거야.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만 조그만 거로 나오잖아. 이거 봐. 그치,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진심 아니었잖아 이 새끼 이거 처음부터. 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착한 일을 못 하고 있거든. 음. 근데 저놈이 착한 일을 막 해. 음. 꼴 보기 싫어. 같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면 그냥 아 저놈도 사실은 나쁜 놈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냥. 내가 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남이 나처럼 안 착해야 돼. 네. 네. 사람들이 사실은 악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했다고 악이 생각하는 많은 보상을 주니까. 네. 오히려.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성공하고 싶어. 정말 악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능력 있지 못해서 그냥 악하지 못한 상태에 남아있는 네. 사람들이 대다수고 네. 능력 있는 자들만 실제로 악을 행하고 네. 거기서 이득을 얻어서 따라서 악으로만 그냥 대충 악한 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네. 이거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는 선해요? 아니요. 스스로 아니 악해요? 근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난 선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정치인들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스스로 같긴 하다. 악해. 왜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 같고 악하다는 거는 솔직한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원래 악하다고 믿기 때문인가? 그렇죠. 이런 게 다 냉소주의거든요. 냉소주의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선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기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냉소주의의 정의예요. 원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냉소주의의 끝이 그래서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지. 네. 냉소주의는 생산적인 걸 할 수 없거든. 네. 그렇죠. 뭐 어차피 다 똑같고 다 구릴 텐데 뭘 열심히 살아.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성선설과 성악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할까 악할까의 문제의 논쟁 구도로 들어가면 성악설이 이겨요. 그렇지. 성악설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요. 훨씬 더 경험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거든. 그렇죠. 그리고 악한 게 훨씬 더 많은 기억에 남죠.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90이 선했는데 10만 악해도 악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네, 네. 위선자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인종차별을 할 때 코케이시언이라고 부르는 백인에 대한 정의하고 되게 비슷해요. 백인이 아닌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유사원. 그러니까. 그게 예. 맞아. 네. 이게 외조부까지였나? 아, 뭐 8촌까지인가 올라갈 거야 아마. 한창 그렇게 인종차별 구체적으로 심할 때는 따진다고? 흑인의 피가 몇 퍼센트 이상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어. 네. 와 빡세다. 네. 그래서 진짜 나빴네. 백인을 순수한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다 이제 오염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방식 분류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과 악의 분류법은 정확히 이제 반대로 좀 그런데, 그러니까 100% 선하지 않으면 다 그냥 악한 거야. 그럴 바엔 그냥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은 거지. 솔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구분법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해. 이상하잖아.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거의 90도로 서 있는 운동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저는 물론 선과악이라는 구분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효한 구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유효하다고 쳐도 적어도 뭔가 둘 중에 하나야지. 선악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구분 짓고 네. 선이거나 악이거나 해야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선이 아니고 무조건 악이고 이건 뭔가 이상한 방식이거든요.
중간에 회색지대라도 놓거나 네. 위선과 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구별법으로서 구별법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구별법이에요. 이런 지금의 지는 성가학의 구별법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만 소위 이제 진보는 선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는 좀 원래 보수해도 때 묻는 괜찮다. 거다. 예, 예, 원래 때 묻어야 보수다. 근데 오히려 순수하고 우직한 건 보수 쪽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보수적 가치라는 게 그런 거에 더 가깝죠. 예, 예.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네. 않고. 한국의 보수적 가치는 원래 이익주의예요. 원래. 보수주의가 아니라 예, 이익주의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냥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막 이념외교를 얘기하더니 지금 막 이렇게 가치외교 얘기하고 난리잖아. 네. 갑자기 선해지고 네. 갑자기 모든 동맹이 막 가치를 위해서 되고 네. 돈 버는 건 상관없고 네. 실용 같은 거 이럴 때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식의 얘기고 네. 이런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언제는 실용이 굉장히 좋은 거고 저쪽이 너무 이념적이어서 문제라 그러더니 네. 이게 뭐냐면 프레임의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네. 성각의 문제로 사실은 접근하지 않는 것, 사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거든요. 원래는. 제가 늘 그래서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실천에 관련해 있어서 이게 직업 윤리라든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도덕의 중요성보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 주장을 해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선각을 되게 명쾌하게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는 도덕 정치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진보에 의해서건 보수에 의해서건. 왜? 정치라고 하는 건 도덕의 영역이 아니거든. 도덕은 그냥 우리 안에 마음속의 영역일 뿐이야. 네. 정치는 선과학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영역의 윤리로 나눠야 돼요. 정치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을 찍어준 사람들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국익을 추구해야죠. 복합적인 윤리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스스로가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도덕적이어서 문제가 아니야. 거짓말을 하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공약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자신의 정치 윤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윤리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마치 무슨 엄벌기관처럼 네. 돼가지고 하나도 안 지키다가 갑자기 또 윤리위원회 회모한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때문에 제가 김남국 의원 관련된 케이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네. 이해 충돌이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한 투자냐 아니면 그냥 자산의 보유의 문제인 거냐. 이거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구별하지 않고 때려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퇴하래.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헌법기관이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 내려오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헌법구조상으로는. 그래서 문제인 거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응하는 게 사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가상화폐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내려와.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게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퇴론이니 탈당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자기 공약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못하게 하겠다. 비트코인 규제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상자산 갖고 있다 걸렸으면 네. 그건 윤리의 문제지. 그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확실한 것들을 갈라내야 돼. 괜히 이런 식의 의혹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이익 충돌에 걸렸던 문제이냐가 아니냐. 입법 네. 활동이 그것하고 연관됐냐 아니냐. 부당한 정치 자금을 수령했냐 아니냐. 딱 세 가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뭉뚱그려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개파 투쟁의 연장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특정 개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네.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없죠. 솔직히 말하면. 네, 예. 네. 그러니까 다들 웃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웃은 사람 중에 선택해야지. 그게 그냥 제일 윤리적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치는 언제나 그런 선택이니까.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 뽑습니까? 맞아요. 네. 성인 군자만 찾아내니까 더 우리는 좋은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되게 섞여 있어서 사실은 모든 정치 투쟁은요. 네. 내부 정치 투쟁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강렬하다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개파 이익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보수 정당이든 아니면 진보적인 계열의 정당이든 민주적인 계열의 정당이든 네.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갈라봐야지. 김남국 의원 하나 쳐냈다고 공격 그만 오나 이제부터? 그러니까 가상자산 화폐 이런 거 다 등록하게 만들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에이. 그건 그냥 한 가지 단계일 뿐이에요. 아니 부동산도 다 등록하라 그러니까 막 차명으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자금의 구조부터 건드릴 생각을 하고선 이게 재료로 쓰인다면 나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우리 정치가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것도 딴 게 아니라 도덕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부정한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정치가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정치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주저앉히고 누구 하나 투표율 떨어뜨리고 누구 하나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쓰고 있는 재료라고 이거. 근데 매번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운 놈 하나 그냥 쳐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우리 정치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여기에 끊임없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길잡이로 해줄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에게 뭐 전 기대하지 않아요. 아, 진짜. 그냥 그나마 권위지. 네. 다시 말하면 좋은 정치적 정론들을 만들어내는 언론이 우리나라에게 그나마 좀 서 있고 네. 거기서 이런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그거는 좋은 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누구 하나 때려잡자로 끝나버리고 구조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정치가 더 나아졌나? 하나도 안 나아졌는데. 저는 네. 다만 헷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 왜 굳이 저런 일이 생겨서 이런 건데 솔직히 따져봅시다. 국민의힘의 계열의 사학재단에 연루돼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 지역의 유지들,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의 부패 구조 다 하나로 뒤져봤어요? 엄청난 부패 구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거 뒤집으려고 옛날에 그 사학법 하나 이제 제대로 개정하려고 그랬더니 난리 쳤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나와가지고 막. 예. 그게 정확한 부패골이거든요. 예. 훨씬 더 많은 악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좌절해서 모르겠다라고 냉소주의로 돌아서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예. 그냥 아유 짜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유 그냥 문제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몇 개의 기준만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래도 더 윤리적이려고 노력을 하는가, 누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누가 부정한 돈 자기 재산 키우려고 정치하는가, 이것만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간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 그나마 나은 정당이 있어요. 그거 선택하는 게 제일 나은 거지. 그래서 위선과 위약을 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아마 좌절하셨거나 열받으셨던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윤리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되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선거학으로 판단하지 마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요. 사람이 선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라는 걸 전제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선하고 악해요. 네,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드러난 것 그리고 나하고의 연관에 있는 영역에서 선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보다 그러면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야, 그리고 키타모님께서 거업의 얼굴이 너무 작게 묘사됐네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아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옆에서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요.